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즈만 해설위원과 함께하겠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많이. 아니 뭐 항상 밝죠. 항상 즐거우니까. 지난주 영상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의 표정이 이거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뭐 주별로 좀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그 경기를 보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다음 주를 이제 기대하며 다음 주에 저희 그 두 좋아하는 팀들의 그 대결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이즈만 위원은 댈러스, 저는 패트리어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한번 슈퍼맨 한번 딱 해드리면 이렇게 딱.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First and 15 일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지난주 이벤트 당첨자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벤트가 저의 이제 닮은 꼴을 찾자는 취지에서 그렇죠. 김민준 아나운서 닮은 꼴 찾기. 네. 그 전에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나왔지만 마이크 브레이브를 닮았고 저희 류재경 PD는 또 디셔 마슨을 닮았다라는 이제 이진만 위원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의 닮은 꼴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댈러스의 이제 잭 마틴의 학원이 닮았다. 뭐 매닌 가문의 코가 제 코랑 비슷하다. 그리고 뭐 신시내티의 지오바니 버나드가 닮았다. 뭐 쌍꺼풀 없는 셜리 같다. 뭐 시드니 존스를 닮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제 류재경 PD와 이지만 해설위원이 이제 정해준 선수가 바로 나이너스의 레프트 태클 조 스탈리였습니다. 그 조 스테일리가 닮았다고 적어주신 분께서 사실 이제 비슷한 캐릭터도 찾아주셨지만 그 적어주신 멘트도 아주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멘트를 그대로 이렇게 맞아요. 네. 잘 따라해서 적어주셔서 더 이제 가점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지미지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다. 솔직히 지미지는 얼굴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현실은 어림도 없다. 이거 김민준 아나운서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김민준 아나운서 닮은 꼴 찾기에 그 멘트까지 써주셨다는 것이 참 상당히 재밌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김다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달아주신 댓글 밑에 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긴 하지만 이게 우리 그 선정된 분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우리 에버슨 월스님께서 적어주신 시옥스 로고 닮았다. 그리고 어나니머스 닮았다라고 말씀해주신 것들이 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죠. 가이폭스 가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가이폭스 가면 그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봐도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 풋볼의 영역을 벗어난 거라 시옥스 로고까지는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데. 시옥스 로고도 이렇게 그 새 불이랑 제 코랑 닮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버슨 월스님이 진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뭐라도 저희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에버슨 월스님께서 저희 후원도 해주시고 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도움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상품 역시 TNGT 스웨터가 되겠고요. 다음 주는 또 지난번 했던 대로 이 승패 맞추기인데요. 5경기에 대한 승패를 예측해서 이 스코어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경기가 벅스와 펠컨스 그리고 제기어스 타이탄스, 카우보이스 패트리어츠, 패커스, 나이너스, 레이븐스, 램스 이렇게 5경기인데요. 이 5경기에 대한 승패, 이 스코어와 함께 경기의 이 내용까지 예상을 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First and 15 일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기한은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3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에버슨 월스님 덕분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조금이나마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First and 15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4팀이 바이위크를 가졌습니다. 패커스, 자이언츠, 시옥스, 타이탄스 이렇게 4개의 팀이
이 바이위크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 14경기가 펼쳐졌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뭐 21대 7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 승패를 떠나서 이 경기는 제가 올해 32살인데 제가 32년 동안 봐왔던 이 스포츠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이제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동업자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저희 이번 주 픽식스의 첫 번째 경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뭐라고 적어왔냐면 일단 이 경기는 경기 내용 자체는 아무도 기억 못할 거다. 네. 이 경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난투극으로만 기억될 경기다라고 네. 저도 이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그날 승리 뭐 이렇게 21대 7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전반전 특히 보면서 메이필드가 올 시즌 경기 중에 제일 좋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켓에서의 움직임도 너무 좋고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스틸러스 패스러시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날은 정말 메이필드가 정말 그 패스러시를 잘 피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를 잘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정말 가져갈 만큼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쉽지만 그 경기는 그 모습은 아무도 이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헤드 투 헤드 태클이 2번 나오면서 이제 선수 2명이 컨커션으로 아웃이 됐잖아요. 주주 스미스 슈스터 그리고 디언테 존슨 선수가 이제 아웃이 됐는데 약간 그러면서 경기가 점점 더 이제 격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경기 마지막에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스틸러스 2명의 리시버가 다 이제 브라운스 수비수들에게 헬멧 힛을 당하면서 이제 컨커션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들을 치를 때 이게 스틸러스한테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틸러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분노가 쌓였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당사자인 그 메이슨 루돌프도 보면 본인이 이날 인터셉트를 4개나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기 내내 어떤 좌절감이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쌓였을 수 있는데 경기가 끝나가는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 그 분노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라고 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타임라인을 이제 다시 되돌려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읊어드리면 이제 마일즈 게럿이 태클을 했는데 그 패스를 뭐 한 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 뭐 저희가 알 길이 없는 부분이고 뭐 고의든 아니든 어찌됐든 이제 러핑 더 패서 반칙이 나올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플레이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메이슨 루돌프가 넘어진 상황에서 루돌프가 마일즈 게럿의 이제 헬멧을 벗기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엉켜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루돌프 선수가 게럿의 이제 중요 부위를 좀 걷어차는 장면도 있었고 게럿은 이제 헬멧을 벗겨서 이제 뚝배기를 때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두 선수가 달라붙기 시작을 하자 이제 모키스 파운시 선수가 이제 달려들어서 마일즈 게럿을 이제 뚜둑 패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레리 오군조비가 뒤에서 이제 메이슨 루돌프를 덮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태클까지가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는 장면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메이슨 루돌프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일즈 게럿의 행동에 대해서 카워드 무브였다. 비겁한 행동이었다. 비겁한 행동이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게럿을 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인터뷰가 진짜 카워드 무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헬멧을 먼저 벗기려고 했던 건 메이슨 루돌프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을 한 건 마일즈 게럿이 이 뚝배기를 때리는 순간 뭐 어떤 이유에서였건 이 스포츠맨십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근데 그런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잘못한 걸 떠나서 그 와중에 이제 메이슨 루돌프의 잘못이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루돌프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저는 좀 사실 역겨웠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잘못은 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뚝배기를 때린 것 때문에 마일즈 게럿이 훨씬 더 잘못한 게 맞죠. 이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경중의 차이고 스포츠 역사상 나와서는 안 될 그런 그렇죠. 행동들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메이슨 루돌프가 뭐 달려드는 장면이 없었냐? 헬멧을 벗겼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달려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헬멧으로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메이슨 루돌프도 징계를 안 받을 건 아니었다. 네. 오히려 이제 3경기 징계를 받긴 했지만 모키스 파운시 선수의 어떤 행동은 저는 이 라인맨으로서 자기 팀의 쿼터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방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팀의 어쨌든 주축인 쿼터백을 보호하는 이게 사실 오펜시브 라인맨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벤치 클리어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치 클리어링 때 그 야구 선수들이 안 나오면 뭐 그것도 있지만 벤치 클리어링 때 이제 야구 선수들이 보통 이제 자기 야구 방망이를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투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근데 벤치 클리어링 할 때 방망이를 갖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최소한의 어떤 선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마일스 게럿이 이 헬멧으로 메이슨 루돌프를 때렸던 건 이건 선을 넘는 행위다. 그렇죠. 네. 일단 기구를 써서 도구를 써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경기장에서 나온다라는 게 사실 황당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슨 루돌프가 원인을 제공했던 뭐랬던 간에 본인이 이렇게 형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일스 게럿 선수는 이 출장 정지를 무기한으로 받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는 출장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커리어를 중단시키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NFL에서 영구 퇴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번 시즌 동안 이제 출장 정지가 되고 나면 잔여 경기 출장 잔여 경기 출장 경기를 하고 혹은 뭐 다음 시즌까지 출장 경기를 받는다 쳐도 그러고 나서 이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뭐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뭐 이 선수에게 정말 가벼운 징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NFL에서 어쨌든 빨리 이제 액션을 취해서 즉각적으로 내린 조치는 지금 이제 그 당사자들인 마일스 게럿에게는 일단은 잔여 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에 오근조비가 한 경기 출장 정지, 네. 그다음에 파운시가 이제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NFL에서 발표한 거는 일단 그 게럿에 대해서는 무기한 출장 정지고,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다 못 나온 거는 물론이고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못 나오는 거고 그렇죠. 내년 시즌에 어떻게 될지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 NFL에서 또 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그게 끝이 네. 아니고 필름을 계속 돌려서 보면서 관계된 선수들에게는 최소한 다 벌금형을 때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역겹다라고 말씀하신 루돌프도 출장 징계는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벌금형은 유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의 선수들이 더 벌금형까지 포함해서 받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봐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오면서 보신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폭력 사건 중에 최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본 것 중에 뭐가 있었지라는 거에서 저도 종목별로 하나씩 좀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우리 팬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 NBA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NBA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4년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홈 경기장인 팰러스 앳 오번 힐스라는 경기장, 그래서 이제 일명 팰리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일어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두 팀의 이제 난투극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팰리스를 갖다 써서 멜리스 앳 팰리스라고 불립니다. 일명 이 사건이. 그러니까 팰리스에서 있었던 악행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 종료 한 45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미 페이서스가 승리가 이미 거의 굳어진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피스톤스의 센터 벤 왈레스가 이제 레이업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시 이제 페이서스에서 뛰면서 NBA의 대표적인 악동 중에 한 명이었던 론 아테스트가 네. 뭐 지금은 이제 그 후에는 이름을 메타 월드 피스로까지 개명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이미 경기가 다 뭐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 레이업하는 선수의 뒤통수를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벤 왈레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미 승부도 다 결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레이업을 하는데 뒤통수를 가격한다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벤 왈레스가 화가 나서 그 론 아테스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이렇게 격하게 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팀 선수들이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거는 네. 이 론 아테스트가 싸움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쭉 빠져가지고 뒤에 스코어 테이블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양 팀이 이렇게 벤치 클리어링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관중이 네. 이제 그 론 아테스트한테 음료수를 던졌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누워 있던 아테스트한테 맞았어요. 가슴에 맞고 네. 아테스트가 분노해서 네. 그 팬을 찾아서 관중석으로 들어갔죠. 그 관중석에 난입을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을 잘 봤는데 사실 잘못된 사람을 잡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와서 이제 어쨌든 하려고 했는데 동료인 스티븐 잭슨이 따라 올라가서 관중을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더 엉망이 됐죠. 관중석 난입한 것도 문제지만 선수가 거기 가서 관중을 폭행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양 팀 선수들이 정말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그 주먹 다짐으로 이렇게 번졌죠. 그러면 이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은 사람이 두드려 맞은 거네요? 그 사람도 나중에 맞았어요. 던진 사람도. 아.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 명이 이렇게 그 관중들까지 여러 명이. 네. 그러니까 한 명이 그 던진 것이 시발점이 돼서 여러 명의 관중들이 또 이제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명의 관중들이 결국 이제 운동선수보다 체격이 작으니까. 안 되죠. 프로 그렇죠. 선수들이랑. 그래서 이제 많이 맞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몇 분간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싸움이라는 게 그 당사자들은 길게 느끼지만 보는 사람은 짧을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게 몇 분간 지속이 됐다는 건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중에 본인들이 TV로 봤는데 화면에 나온 거는 현장에서 본 거에 한 2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까지 했었어요. 와.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파장이 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NBA에서 결국 이제 선수들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주축이 됐던 이게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들, 제일 이제 핵심 멤버들 9명에게 합쳐서 총 146경기 징계가 주어졌고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출전을 못하면서 손해본 연봉만 합쳐도 1,100만 불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5명은 실제로 폭행죄로 입건이 됐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론 아테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그게 네.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결과적으로 86경기를 못 뛰었었거든요. 그러면서 NBA 역사상 최장기간 징계로 남아있고 론 아테스트가 이 해에 손해본 연봉이 500만 불. 그리고 또 관중석에 난입해서 같이 이제 뭐 아테스트를 도와서 관중을 폭행했던 스티븐 잭슨은 30경기 징계에 그래서 손해본 연봉이 170만 불. 또 관중을 이제 또 폭행했던 저메인 오닐도 15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이 선수 이제 연봉이 많기 때문에 15경기 못 뛰면서 410만 불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쨌든 큰 어떤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제가 본 NBA 사건 중에서 가장 컸고 NHL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NHL은 또 워낙 좀 과격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NHL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싸움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 격투가 붙으면 다 비켜서잖아요. 네. 심판도 놔둬요. 일단 어느 정도 싸움이 진행이 돼서 조금 승패가 좀 결정될 때까지 놔두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는 이제 2000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밴쿠버 커넉스하고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 두 팀이 붙었는데 이때 양 팀에 NHL에서 소문난 주먹꾼들이 이 양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의 도널드 브러시어라는 선수와 보스턴의 마티 맥솔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맥솔리는 뭐 특히 더 유명한데 이 두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또 싸움이 붙었거든요. 네. 근데 브러시어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어쨌든 두 선수 이제 페널티 박스로 가잖아요. 네. 페널티 박스로 가면서 브러시어가 그 보스턴 브루인스 그 벤치를 조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싸움이 붙어서 패한 것도 열받는데 네. 가면서 조롱을 하고 페널티 박스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네. 그 선수가 해서 페널티 박스에 다시 나온 다음에는 맥스월리가 그 전에 이제 패했던 마티 맥스월리가 경기 내내 쫓아다니면서 계속 다시 싸움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브래시어가 계속 피해 다니면서 싸움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종료 직전에 이 맥스월리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스틱으로 머리에 가격을 했어요. 그거 선 넘었네요. 그 완전 선 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던 브래시어가 여기 머리에 맞고 헬멧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뒤로 떨어져서 머리가 아이스에 그냥 딱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말 이거는 폭행이죠, 폭행 말 그대로. 그러네요. 정말 사태가 심했는데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고 뇌진탕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쨌든 그 가격을 했던 맥솔리는 NHL에서 무기한 징계, 뭐 당연한 조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는 폭행죄로 실제로 법정에 가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이 났어요. 유죄 판결에 18개월 집행유예가 나왔고 그 이후 리그에서는 이제 그 무기한이었던 그 형을 1년으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그 후로 사실은 이 선수는 이제 리그에서 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나도 이건 사실 충격적인 선 사건이잖아요. 세게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고 MLB도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MLB에도 이제 72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당시에 이제 오클랜드 에이스의 버트 캠파네리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타이거스 피처가 던진 공에 분노한 나머지 배트를 투수한테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사실 맞지를 않아서 배트가 다행히 투수 머리 위로 넘어가서 맞지를 않아서 이게 크게 이렇게 그 뭐 징계가 있거나 그건 없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못할 짓이죠. 네. 근데 그거 대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16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그 격투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제 그 백플립으로 항상 이제 다른 팀을 자극하는. 근데 진짜 간지나게 던졌어요. 그렇죠. 바티스타가 이렇게 던져버렸거든요. 진짜 사실 멋지게 던지긴 해요. 네. 바티스타가. 근데 바티스타가 그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백플립을 하면서 그 시리즈에서는 대응을 못했고 그 다음 해 2016년에 맞아요. 두 팀이 붙었을 때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공을 맞고 이제 사실 투수가 맞히잖아요. 그래서 맞고 바티스타가 출루를 했는데 그 후속으로 나온 타자의 땅볼 때 2루 슬라이딩을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루그네드 오도에게 이제 스파이크를 올려서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도어가 참지 않고 바로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가격을 해서 눈 풀렸잖아요. 그렇죠. 바티스타. 저는 이렇게 경기장에서 정통으로 맞은 거 처음 봤어요. 턱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경기장에서 이런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보면서 재미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통으로 때리지? 보면서 그때가 저 이제 데뷔 시즌이었거든요. 회사 들어와가지고 오도가 잘 친다. 근데 잘 친다가 아니라 잘 친다. 잘 친다. 그래서 정말 그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도어는 그때 사실 이게 그렇게 심한 징계는 아니었어요. 8경기 출장 정지에 5,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50만 불 정도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약하게 넘어갔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마일스케일에서의 이제 어쨌든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에는 일단 잔여 경기 출장 정지 확정이 됐는데 내년에 얼마나 못 나오느냐 이건 아직 미정이거든요. 아마 저 NHL에 아까 저 말씀하셨던 그 친구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NFL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건의 이제 경중을 좀 따져봤을 때 어제는 이제 도구를 쓰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NFL이 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른 종목도 참고를 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어제 NFL 내에서만 좀 찾아본다 그러면 일단은 올 시즌의 본테스 버픽트 이 선수가 그 당시 이제 콜츠하고 아마 했었죠. 콜츠 타이랜드 잭 도일이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헬멧 투 헬멧을 하면서 그때 이제 버픽트는 그때 퇴장을 당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잔여 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거든요. 근데 버픽트는 그때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전에 시즌에 2개의 사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누적이 돼서 3개의 사건 누적으로 너는 올 시즌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잔여 경기 12경기 출장 정지가 주어진 건데 그거보다는 좀 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NFL 그 최근 사건 중에 가장 어쨌든 최장기간 징계가 뭐가 있었냐면 2006년에 당시 이제 타이탄스 디펜시브 태클 알버트 헤인스워스가 그때 이제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맨 안드레이 그로우드 선수가 이제 땅에 넘어져 있는데 이 선수를 그 스파이크로 밟았거든요, 얼굴을. 그래서 얼굴에 이제 뭐 피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징계를 받았냐? 5게임 징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약하죠. 그러네요. 그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NFL의 그 징계 수위가 좀 낮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커미셔너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커미셔너였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이제 그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게렛의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게렛이 지금 한 그런 어떤 행동은 그 헤인스월스나 앞서 말씀드렸던 버픽트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델 커미셔너의 어떤 그 성향을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는 너무 아쉬운 것은 앞으로 이 경기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얘기할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많지 않을 이 경기 하면 무조건 이 난투극. 네.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제 스포츠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도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이제 저는 어릴 때 축구를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딱 2가지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건들은 아니었지만
이 축구계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좀 찾아보라 그러면 에릭 칸토나의 쿵푸킥. 저도 그거 기억나요. 쿵푸킥 네. 이제 관중이 도발해가지고 네, 네. 이제 맞아요. 날라차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맞아요. 하나는 이제 똑같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었던 이제 로이 킹인이라는 전 선수 현재는 저기 스코틀랜드 쪽에서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이 킹이 선수 시절에 할란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알피 할란드라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이제 무릎에다가 직격으로 태클을 해가지고 이 선수의 커리어를 끝낸 그런 태클이 있었어요. 무릎을 발로 찼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이 킨이 아마 이 사건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이제 징계로 경기를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그런 사건들과 좀 비교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아닐까 이렇게 잠깐 떠올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스틸러스와 브라운스의 경기는 아마 NFL 역사, 특히나 이제 100주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참 앞으로는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최악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틸러스와 브라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펠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 경기였는데요. 29대3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생각 외로 좀 너무 압도적인 경기였고 어떻게 보면 애틀랜타 펠컨스가 이번 시즌에 이제 같은 지구 라이벌의 발목을 계속해서 좀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지난주 지구 선두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 시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세인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지구 2위자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는 팬터스. 이 두 팀을 정말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죠. 네. 그래서 제 그 펠컨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뭐냐면 외야의 천사들. 혹시 외야의 천사들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90년대 그 야구 영화예요. 이게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지금 이제 LA 에인절스잖아요. 근데 LA 에인절스를 이제 모델로 한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외야의 천사들이고 이제 원어로는 이제 에인절스 인 더 아웃필드거든요. 네. 그 이 팀을 사랑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못하는 팀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승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를 제 꿈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그 에인절스 선수가 공을 쳤는데 그냥 이게 그 외야 플라이인데 이게 에인절이 그 천사가 공을 잡고 가서 홈런을 만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홈런성 타구를 치면 그거를 외야 플라이로 딱 떨어뜨려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이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우승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애틀랜타 팔콘스의 지난 두 주의 그 경기를 보면 그 전주까지 1승 7패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계속 그 얘기했었거든요. 펠콘스 전력 대비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한다. 근데 이 팀이 뭐 누구를 트레이드해왔냐, 감독을 바꿨느냐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수나 코칭 쌤이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갑자기 이 팀이 바이에서 나와가지고 바이 위크 이후에 갑자기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그 팬터스 경기 직후에 그 펠콘 선수 제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기본적으로 스킴 똑같고 선수들 똑같고 코치 똑같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턴어라운드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이제 외야의 천사들 이런 생각이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적으로 보면 이 지금 펠콘스가 지난 두 경기에 이 턴어라운드가 물론 공격에서 점수가 많이 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이걸 다 이끌고 있거든요. 수비가 이걸 엄청나게 많은 패스러시와 턴오버를 유도를 해서 이게 공격이 그만큼 이제 득점하기가 편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1승 7패하는 동안과 최근 두 경기 동안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스탯을 비교해보면 일단 경기당 득점이 1승 7패 동안 8경기 동안은 득점이 20.6점이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27.5점.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나 정도를 더 하는 거죠. 네. 실점은 아주 극적입니다. 처음 8경기 동안은 경기당 31점, 30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 6점. 경기당 6점. 그리고 8경기 동안 인터셉트 2개에 색 7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인터셉트 4개에 색 11개. 두 경기에서. 진짜로 이게 누가 천사가 공을 상대편이 공을 뭐 드루 브리스든 뭐 카일 앨런이든 패스를 하면 천사가 갔다가 펠콘스한테 갖다 주고 네. 이렇게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어떤 선수나 감독이나 뭐 누굴 갑자기 데려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 경기당 이게 실점으로 봤을 때 25점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31점에서
6점. 그리고 그 기간 두 경기에서 터치다운 하나도 안 주고 필드골 4개만 줬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냐? 세인츠하고 팬더스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변화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외야의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좀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이제 수비에 변화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인 라힘 모리스를 그 전에는 이제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지만 와이드 리시버 중심으로 코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코치의 역할을 세컨더리로 바꿨어요. 이제 바이위크에 너 좀 이렇게 그 세컨더리에 좀 치중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 플레이 콜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변화가 됐을 수 있고 네. 또 하나의 변화라 그러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스킴도 똑같지만 올 시즌 그 계속 코너백으로 썼던 다만테 카지라는 선수를 프리 세이프티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인터셉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작년에 프리 세이프티를 뛰면서 인터셉션 7개를 기록하면서 리그 인터셉션 1위를 했던 선수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너백으로 쓰다가 지금 바이위크 이후에 다시 이제 세이프티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간 거네요. 정작 이 선수는 지금 그 기간 동안 인터셉션 하나지만 그만큼 지금 다른 동료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가 어쨌든 굳이 변화를 찾아보자 그러면 수비에서 일어난 변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패스러시도 잘 되고 있는 게 디펜시브 태클인 이제 그레이디 제렛,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엔드 빅 비슬리 이런 선수들이 패스러시가 갑자기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8경기에서는 이 팀 전체가 세기 7개였는데 최근 2경기에서는 11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비에서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턴오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격이 더 잘 되더라. 맷 라이언이나 훌리오 존스, 켈빈 리들리까지 갑자기 살아나면서 이 공격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풋볼은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수비가 잘 되면 공격이 잘 되고 런이 잘 되면 패스가 잘 되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 지금 수비에서부터 출발된 그 변화가 공격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팔콘스는 이제 다른 팀이 됐다. 세컨더리가 수비를 살리고 수비가 공격까지 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팬서스의 문제점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한 준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팬더스는 전 2018년 데이자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이제 49ers 경기하고 그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팬더스가 작년에 스틸러스하고 경기를 하면서 31점 차이로 대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대패 충격에 영향을 헤어나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7연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그래서 이제 49ers하고 경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팬더스가 4연승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49ers한테 대패를 했잖아요. 38점 차 대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에도 이랬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 경기에서는 일단 승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지금 계속 또 지고 있어서 49ers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4경기 1승 3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또 그 대패 이후에 좀 트렌드가 안 좋다. 근데 이제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는 걸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쿼터백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카일 앨런이 그 초반에 처음 4경기에 선발로 나왔을 때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후반의 4경기 1승 3패라는 4경기에 있어서 플레이가 좀 많이 달라졌다. 네.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는데 그래서 저 이것도 한번 비교해봤어요. 카일 앨런의 선발로 나왔을 때 첫 4경기와 지금 1승 3패일 때 4경기를 보면 첫 4경기에서는 색 10개를 당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18개를 당하고 있고요. 첫 4경기에서는 인터셉션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1승 3패 기간 동안 인터셉션이 9개입니다. 그러면서 이 팬더스의 경기당 득점이 그 전에 4경기에서는 31.3점이었는데 지금 1승 3패 기간 동안은 15.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쿼터백 플레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결국 그 팀 성적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카일 앨런이 왜 갑자기 무너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을 많이 당하고 패스러시에 자꾸 쫓긴다. 그래서 지난번에 패커스하고 경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외로 파켓에서 스크램블을 잘하더라. 뭐 아이런 로저스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좋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 이렇게 스크램블을 계속 하게끔 만든다. 프로텍션이 잘 안 된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쿼터백들은 저희가 이제 뭐 유령 본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어느 쿼터백이나 당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카일 앨런이 생을 당하기도 하고 생을 당하기 전에 빨리 패스를 해야겠다는 압박감에 의해서 좀 약간 멘탈 에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레드존에서 턴오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처음 4경기 뛸 때와 지금 4경기 차이는 뭐냐면 이제 팀들이 카일 앨런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이 경기 필름이 쌓이다 보니까 앨런은 이런 선수구나.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팀들이 대처하는 방식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일 앨런도
서서히 그 약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들통이 나면서 그 팀 성적으로까지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펠컨스는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댄 퀸 감독의 해임설이 갑자기 들어갔고 그 팬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승 3패를 하면서 오너가 갑자기 이번 주에 그 데이빗 테퍼 오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왜냐면 이 구단을 사들인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얼마 안 않은 됐죠. 구단주잖아요.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나는 오랫동안 이걸 참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그 카일 앨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방송하면서 카일 앨런 대단하다 4연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구단주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사실 이 두 팀의 입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NFL은 not for long의 줄임말이다. 네. 정말 이게 금방금방 상황이 바뀐다. 근데 그래서 한번 그 팬더스의 남은 경기들도 한번 보면 일단 다음 주에 일단 세인츠 원정 경기 네.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레드스킨스 경기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펠컨스 원정을 한번 가거든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시옥스, 콜츠 원정, 그 다음에 다시 세인츠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들이 앞으로도 꽤 있어요. 레드스킨스 빼고는 사실 다 어려운 경기들인데요. 다 어쨌든 언더독일 것 같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2018년 데이자부라는 걸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극단적으로 작년처럼 전패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라는 게 좀 스케줄상으로도 그렇죠.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팬서스가 되겠는데 이 경기에서 사실 이제 또 구영애 선수가 있는 이 애틀랜타 펠컨스의 그렇죠. 경기니까 구영애 선수의 성적을 한번 돌이켜 보면 38야드짜리 필드골을 하나를 놓쳤어요. 네, 아쉽게 이제 하나를 놓치긴 했는데 그래도 이날 PAT 2개, 네. 그다음에 필드골 3개를 성공시켜서 전체 이제 그 6개의 킥 기회 중에 5개를 성공시켜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성공시켰으면 좋겠죠. 지난주에는 100%였기 때문에 네. 그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가면 좋은데 이번 주에는 하나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올 시즌 그 키커들의 트렌드를 보면 나쁘지 않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좀 40야드 미만의 어떤 필드골들은 좀 다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40야드 이하만이 아니라 그 롱킥도 잘 차주면 좋죠.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였는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평이 엘리엇을 어떡하나 그리고 프레스캇을 어떡하나 이 어떡하나가 이제 좀 다른 의미인데 엘리엇은 사실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계속해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레스캇은 이 정도면 슬슬 연장 계약을 안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일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태그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장기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일단 말씀하신 거를 계속 이어서 좀 말씀드려보면 저도 이제 시즌 초반에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프레스캇이 본인의 역량을 입증할 때까지는 장기 계약 거액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실 시즌이 지날수록 이제 사실 이제 10경기를 치렀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샘플 사이즈가 좀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가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거기서 안 좋으면 이제 앞에 게 다 잊혀버리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경기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팀의 정체성이었던 러싱 공격보다 패싱 공격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끌고 있는 장본인이 어쨌든 쿼터백이기 때문에 프레스캇이 잘하고 있다. 맞아. 이날 경기도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NFL에서 이제 뭐 현지에서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지만 이제 프레스캇 MVP 후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뭐 조금만 잘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단 좀 근데 이 경기까지 치르면서 프레스캇이 지금 패싱 리더긴 하거든요. 패싱 야드 전체 1위고 QBR 1위고 뭐 하여튼 그 기록상으로 괜찮고 사실 실제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리시버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갤럽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갤럽, 그다음에 이제 넘버원 리시버 쿠퍼. 근데 쿠퍼가 사실 최근에 부상 때문에 많이 좀 못해주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쿠퍼 작년에 데려온 다음에 지금 한 1년 넘게 뛰는 거 보면서 진짜 잘한 트레이드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고 네, 쿠퍼의 장점은 정말 라우트 러닝을 잘한다. 그래서 코너백들한테 세퍼레이션을 정말 잘 얻어내고
정말 그 드랍 패스가 많지 않다. 올 시즌에 한 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경기였죠? 뉴욕 제스하고 경기였나? 그린베이 경기였나? 이제 드랍 패스를 처음에 하면서 이제 사실 경기 전체를 망친 그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 외에는 쿠퍼가 상당히 잘 해준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이 와 진짜 뭘 올랐어요 진짜. 다른 팀 가면 넘버원 리시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랜들 캅까지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너무 리시버들이 너무 좋아서 네. 작년보다 확실히 리시버들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레스캇도 이제는 충분히 던질 만한 곳들이 있다. 작년에 이제 그 쿠퍼가 오기 전에는 카우보이스의 그 리시버들에 대한 철학이 뭐였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그 러닝백을 이제 2백, 3백 시스템 쓰면서 그거를 러닝백 바이 커미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 명을 그러니까 딱 넘버원 뭐 러닝백이고 뭐 이런 거 없이 여러 명을 교대로 그냥 교체해서 쓴다. 그걸 러닝백 바이 커미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돌려막기. 그렇죠. 근데 작년에 카우보이스의 리시버의 철학이 리시버 바이 커미티였거든요. 근데 그게 시즌 중반에 가면서 이건 안 통한다. 리시버는 안 통한다라는 게 느끼면서 쿠퍼를 데려왔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사실 비슷한 포인트인데 저는 카우보이스 한 줄 평 뭐라고 써왔냐면 팀의 정체성 변화 아직은 플렉시블하게 대처하자.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같은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제 프레스캇을 중심으로 한 패싱 공격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최근 몇 주 동안 엘리엇의 러싱 공격이 완전히 봉쇄를 당하면서 현재에서는 또 막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엘리엇 버리고 그냥 패스만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정체성이 그다음에 팀의 그 스타가 이제 프레스캇을 옮겨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 한두 경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 물론 이제 프레스캇이 올 시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엇을 버리기에는 엘리엇은 너무 잘하는 선수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엘리엇 중심으로 뭐 20번, 30번 러싱 게임 하던 거를 갑자기 프레스캇한테 40번씩 던지게 하고 엘리엇한테 10번, 15번 줄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또 막히겠죠, 결국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거는 카일 셰너헨. 그러니까 그날 상대에 따라서 잘 되는 공격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카우보이스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엘리엇이 그동안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항상 무조건 러싱 그리고 안 되면 그다음에 패스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패싱 공격을 잘하는 팀이면 러싱을 좀 많이 하고 러싱 슈트를 잘하는 팀이면 패싱 공격으로 좀 수비를 풀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작전을 가지고 갔다가도 경기 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 수비에 맞게끔 플렉시블하게 대처하자. 저는 이게 카일 셰너헨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일 셰너헨은 리시버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타이드엔드 중심 또 타이드엔드도 뭐 없으면 러닝 공격 이런 식으로 잘 풀어간다. 근데 지금 카우보이스가 우리는 원래 엘리엇 중심의 러싱 공격하는 팀 그런데 이게 수비가 어떻든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 무조건 러싱 이렇게 하는 것도 틀렸지만 지금 엘리엇이 한두 경기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는 패스 중심의 팀 그러면서 무조건 덱 프레스캇이 샷건에서 40번씩 던지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대처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대처해야 원디멘션을 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야 상대방들이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볼은 유기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잘해야 밸런스를 이뤄야 효과적인 공격이 될 거다. 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라이언스에 대한 한 줄 평. 과연 매튜 스태포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한 줄 평을 갖고 왔는데 스태포드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부상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등 쪽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스태포드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두 경기였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날 사실 이제 그 드리스켈이 나오잖아요. 제프 드리스켈이 나오는데 드리스켈이 사실 패스 역량만 보면 스태포드하고 비교할 선수는 아니죠. 네. 워낙 이제 스태포드는 NFL에서도 소문난 철완이거든요. 팔이 강하기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패스를 리시버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잘 던져주고 그런데 드리스켈이 그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잘 뛰긴 한다. 그래서 이날 그 드리스켈이 발로 만들어낸 플레이도 꽤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포드가 이걸 했었을까? 라는 플레이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드리스켈이 못하는 팔로 하는 던지는 거는 더 스태포드가 몇 개 플레이를 더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카우보이스 패스러시가 가서 세캐슬 플레이를 드리스켈이 피해서 퍼스트 다운도 만들어내고 패스로 성공시킨 플레이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좀 상쇄됐을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펜싱 물론 얘기하지만 이긴 경기인데 자꾸 이렇게 토달지 말자. 근데 분명히 드리스켈보다는 스태포드가 한 수 위긴 하죠. 그거는 뭐 한 수 아니라 뭐 여러 수 위긴 합니다. 사실 이제 35대 27 이게 뭐 원 포지션 이게 뭐 투 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시킨다면 원 포지션으로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점수여서
아마도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매튜 스태포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 보면서 정말 이렇게 다행이다.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저는 이제 라이온스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한 줄 평을 써 이제 구인 광고 마무리 구함. 마무리 구함. 왜 그러냐면 올 시즌 모든 경기에 라이온스가 모든 경기에서 리드를 잡았던 세 팀 중에 하나예요.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칩스와 함께 라이온스까지 세 팀이 모든 경기에서 최소한 리드는 했었던 팀. 이날도 사실 라이온스가 리드를 했죠. 네. 그러면서 뭐 초반에 앞서갔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포지션까지 이렇게 어쨌든 추격을 하면서 계속 경기는 비슷비슷하게 이끌고 간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지고 만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리드를 잡았을 때 마무리를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풋볼의 마무리라고 그러면 야구의 마무리 투수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지. 풋볼에 굳이 마무리를 찾자 그러면 강한 수비라든지 러닝백이죠. 러닝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 그래서 그 나중에 리드를 잡았을 때 마지막에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태워줄 수 있는 강력한 수비라든지 강한 러닝백, 파워백이 있어서 그 클로즈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카우보이스랑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콜츠가 33대 13 대승을 거뒀는데 복귀 전 시작은 좋았던 닉 폴스 그러나 시작만 좋았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어왔거든요. 닉 폴스가 사실 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하진 않았고 거의 300야드 가까이 패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경기의 페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 런생 런사입니다. 런생 런사. 포넷이 결국은 해줘야 될 역할을 못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포넷이 못 해주고 수비에서는 200야드 이상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제규어스가 상대방한테 200야드 이상 러싱을 허용했거든요. 이날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그 러싱을 당한다 그러면 결국 타임 오브 포지션 뺏기고 경기 주도권 뺏기고 이렇게 말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원래는 포넷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시즌 그 제규어스의 트렌드를 보면 포넷이 잘해주면 대부분 잘했어요. 그런데 포넷이 못하고 이날도 보면 최근 두 경기에서 다 40야드 이하로 묶였거든요. 포넷은. 그러는 반면 상대편은 200야드 이상을 뛰더라. 그러니까 이 러닝 게임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런생 런사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8.9 플러스 7.8이라고 적어왔어요. 두 선수의 평균 러싱 야드이죠. 네. 조나단 윌리엄스랑 이제 말론 맥 두 선수가 모두 이제 100 러싱 야드를 넘겼는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13번의 캐리로 116야드 그리고 리시빙 야드도 31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론 맥이 이제 14번 캐리로 109야드를 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말론 맥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제 손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아까 봤었는데 다음 경기에 이제 못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결계 나왔군요. 프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저는 이제 조나산 윌리엄스가 사실 작년까지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인데 맥 없이 혼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좀 이렇게 의문이 된다. 저는 그래서 콜츠에 대한 한 줄 평은 뭐였냐면 예전에 이제 그 샤킬 오닐 아시죠? 샤킬 오닐이 공격하는 걸 이제 그 매직이나 뭐 레이커스에서 뛸 때 이제 오닐의 공격을 이제 쉑 어택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콜츠는 맥 어택이다. 그래서 말론 맥이 러싱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사실 여기는 이제 러싱 공격이죠. 그렇지. 물론 브리셋이 돌아왔고 브리셋이 어느 정도 해주긴 했지만 말론 맥이 잘 되면 팀이 잘 된다. 그래서 이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맥만이 아니라 그 조나산 윌리엄스까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200야드 이상을 러싱을 하면서 런생 런사하는 팀을 압도했죠. 일단은 뭐 자코비 브레센 선수의 무릎 부상이었잖아요. 이제 내측 부인대 쪽에 부상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찍어 보니 심한 부상은 아니었고 일단 이제 돌아왔는데 이 콜츠로서는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브리셋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올 시즌 벌써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사실 마이애미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셋이 없으면 마이애미한테도 지는 팀이고 브리셋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해주면 러닝 공격까지 풀리면서 좀 이게 이날 사실 33대 13을 크게 이겼거든요. 그렇죠. 이런 승리도 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 공동 선두로 복귀를 했죠. 어찌됐든 이제 브리셋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콜츠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다음 주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를 갖게 되죠. 그렇죠. 텍선스하고 아마 경기를 하죠.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1부 마지막에서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예상을 할 때
그때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